안녕하십니까. 제5회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JIBS 아나운서 장성규입니다. 요즘 빠르게 진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 산업인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이슈와 제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강창공 본부장입니다. 미래항공 모빌리티, 쉽게 얘기하면 드론, 그다음에 요즘 많이 듣고 계시는 드론 택시, UAM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긴 하는데,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도전적인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지금 어떤 성과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M이란 표현을 이제 일반적으로 드론 택시, 플라잉카 여러 형태로 부르지만, 현재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연평균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들입니다. 드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드론은 이제 세계 시장 규모가 26년에 27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년에 약 2.2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드론 산업은 연평균 23%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개념이거든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의 UAM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 30-40%대까지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약 25년 정도의 서비스를 개시하는, 완전 상용화 개념보다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현재까지 이제 이루어진 성과들이 어떤 건지 간략히 보면, 시장 규모가 20년 기준으로 4,900억 정도로 되고 있고요. 기체 신고라든가 조종 자격 취득자 수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산업 지표가 성장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일드한 성장이 아니라 굉장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단에 있는 것처럼 법제도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공세적이고 과감한 법제도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우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개발 투자, 이 부분도 결국은 예산이 받침이 돼야 기술 개발 속도도 가속화되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정부 주도에 투자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빠른 속도로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이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의 어떤 유망 분야라든가 우수 기업을 더 육성해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기업들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비행을 위한 제도 정비,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도약이 필요하고, 또 차세대 인력 양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도전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주도 또 산업계가 같이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이제 잘 아시고 요즘 관심이 많은 이제 드론 택시라고 얘기했던 UAM에 대한 상용화 부분에 대한 도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르는 플라잉카, 드론 택시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개발 중인 걸 보면, 전 세계 48개국에서 700종 엄청난 양의 플랫폼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UAM에 대한 우리나라의 목표는 22년부터 24년 사이에 비행 실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25년에 상용화를 시작해서 30년에 본격 상용화를 진행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25년에 가능하냐, 또는 이제 각종 어떤 그 국가적으로 제시한 목표 기준 내에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인데, 10점 만점으로 분류해 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이제 8.7 정도 실현 지수가 돼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첫 번째 비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EIS, Entry in Service 그래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비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물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하단에는 각각의 현재 개발 중인 비행체, 주요 비행체고요. 그게 프리오더라 그래서 현재 주문이 들어온 양을 표시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상당수의 이미 주문이 발주가 되어 있고, 발주된 기체가 나오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웃나라 일본도 이미 이제 사전 주문을 한 상태로 마찬가지 우리나라 같이 25년에 첫 번째 상용 서비스를 위한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착륙장, 우리가 이제 버티포트라고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24년 정도가 되면 버티포트는 실제 비행체가 이착륙하고 임무를 다하실 정도의 기능까지를 개발 완료할 수 있다, 서비스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외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있는 것처럼 왜 우리나라가 드론 산업이 앞서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해외 언론이 분석한 겁니다. 그 원인은 이제 탑다운 방식, 국가가 체계적으로 전 산업 생태계를 같이 아울러서 지원하고 있다. 내셔널 레벨의 국가인이 되고 있다는 그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 이제 빠른 속도로 가게 된 계기가 정부의 과감한 자금 지원이라든가 규제 유연성, 또는 아까 보셨던 인프라, 시험시설 등에 대한 전폭 지원으로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산 기술에 대한 지금 이제 보호 정책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는 글로벌 마켓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드론 택시를 포함한 AAM 전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AAM의 리더십과 시장 점유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4개 나라를 뽑아놨는데 미국, 중국, 독일, 한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그에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민 게 이 3개국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와 있고요. 그 부연 설명을 보면 한국이 이제 과감한 어떤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산업 육성 측면, 안전이란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업 육성 측면의 공세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 입지를 빠른 속도로 또 시장 진입도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고 있다라고 해외 언론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아마 이 영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내용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유인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조종사한테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앞으로 시대는 특정 조종사,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시대가 끝나고 결론적으로는 무인 체계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여기 주인공으로 나온 이분이 하는 말이 동의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제 but not today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이제 곧 마감이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기술의 흐름이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 체계화되고 있고 자동화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슬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고요. 이 흐름을 빨리 쫓아가고 그걸 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으면 우리나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글로벌 대열에서 굉장히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청정 제주 드론 특허로 날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제주 드론 특허로 날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드론 UAM 특허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제 그 출원된 특허인데요. 검색 건수가 43,000여 건 나왔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아주 좋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원인, 그러니까 이제 그 특허를 제출한 주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DJI가 가장 많은 특허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퀄컴이라는 회사고요. 그 특허를 출원해서 심사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출원인이 아니고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 등록이 되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권리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존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DJI고요. 그 출원은 많이 했지만 권리는 이제 조금 덜 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제주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주의 드론 UAM 특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0년 동안의 기간에 58건이 검색이 됩니다. 결코 이 많은 숫자가 아니죠.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드론을 가지고 그 관광 체험하고 이제 VR 기술하고 연계해서 그런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이라는 거는 그거 자체로는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하고 결합이 되면 특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관광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같이 넣어서 검색을 했더니 총 37,000건 정도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많은 건수가 나왔고요.
미국에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그다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각종 이제 응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많은 출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금 내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관광 관련한 이제 특허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제주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이제 바꿔볼 생각입니다. 이 청정한 제주, 청정하니까 아주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청정하니까 아주 수려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 기사를 보니까 그런 제주도가 휴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환경이 파괴되고, 그거는 이제 이 반작용으로 계속 같이 수반되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상을 좀 달리해서 과연 관광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더라도 환경은 파괴되지 않는 이런 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드론과 UAM과 블록체인 관광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특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한 449건 정도 10년치 특허가 이 정도 검색이 됐습니다. 출원 극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가장 많았고요. 블록체인 관광 드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한참 친환경 여행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이제 캠페인도 하죠. 예.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캠페인을 가지고 과연 친환경 여행이 실천될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실천되더라도 과연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런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여행의 정의를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친환경 생태 탐사,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가치 확산, 뭐 재활용을 하거나 버리지 않거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친환경 여행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이제 제주도에 아주 밀접하게 그 관련이 되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기로 하죠. 일단 제주도에 와서 이 드론을 가지고 그 인증샷 이런 걸 찍습니다. 요즘 뭐 많이들 그렇게 하니까요. 꼭 드론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인증샷이라는 게 내가 어디 왔다 뭐 이런 걸 이제 인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인증샷이라는 게 내가 이제 여행을 하는 모든 경로나 내가 했던 액티비티 활동들이 전부 친환경적이었다라는 거를 인증할 수 있다면, 그 인증하는 수단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되고 그 신뢰도는 그 기술로서 부여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인증샷을 그 NFT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로 어떤 이제 영상을 자산화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면은 인스타나 뭐 이런 SNS에 올려서 굉장히 자랑하기를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제주도에 가서 굉장히 이렇게 친환경적인 여행을 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이제 어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행 잘하면. 그래서 이제 이 NFT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된 자부심이라는 거죠. 디지털 자부심을 NFT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제주에서 친환경 여행하면서 돈 벌겠다.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에 있는 호텔이나 음식점이나 뭐 골프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인증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비록 이제 그 제주의 뭐 드론 기술, 그 드론 제작과 관련된 그 특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미미하지만, 현재 있는 관광 산업이나 1차 산업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나 드론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이런 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그 첨단 산업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장원식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 우주 및 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제주 실증 사업을 통해 본 제주의 드론 산업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2019년, 2020년 이제 제주 실정 사업을 운 좋게 참여하게 돼서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무인기를 날렸는데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본 제주도의 이제 드론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이제 드론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제 명칭으로 사업이 시작돼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사업의 이제 정확한 명칭은 스마트 드론 기반 제주 환경 모니터링 체계 실증이라는 사업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정이라는 어떤 이제 제주도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지만 그 중에 이제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제 뭐 해양 오염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병충해 그러니까 체선체 그리고 이제 강력 범죄 같은 발생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드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1차년도에 2019년도에는 해양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영어 교육 도시 그리고 월동 작물 재선출 모니터링 요 세 가지 분야로 해서 태양광 그 드론과 그리고 이제 일반 회전익 드론을 이용해서 사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그 드론 2기 그리고 그 일반 고정익 2기 그리고 이제 그 회전익 그 일반 말씀드린 멀티콥터 이렇게 총 5개 D가 이제 5기가 이제 5기가 투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과로는 이러한 이제 기체 개조를 통해서 비행 실증을 완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주요 규제 부문에 대한 어떤 안전성 검증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하고 고도할 것에 대한 그러한 이제 결과들을 얻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스마트 친환경 드론 기반 제주 도시 혁신적 혁신이라는 이제 주제로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마찬가지로 이제 1차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이제 사업 고도화 그리고 이제 안전 예방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드론을 활용한 안정적 도전 운영 및 대민 서비스 확대라는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 도시 안심 서비스 그리고 태양광 AI 드론 해안 도시 모니터링 그리고 수소 드론 안전 행정 활용 서비스 요 세 가지 분야로서 각각 1년 동안 실행이 되었고요. 실증 결과로는 첫 번째는 아까 스마트 도시 안심 서비스 실증 성과로서 해적 드론을 이 기체의 고도화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 안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체들이 개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드론 스테이션을 이제 운영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통합 감지 시스템들이 구축되었고요. 그리고 1차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어서 이제 태양광 드론을 이용해서 그 해안 도시의 모니터링 실증을 함께 이제 수행을 하였고요. 이거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핑부터 해서 드론 안전 맵 등을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월동 작물 재배 면적에 대한 이제 외적 활용 서비스를 이제 실증을 하였고요. 그래서 수소 드론, 그러니까 수소전지 드론을 활용해서 이에 대한 이제 월동 작물의 학습 데이터 수집하고 여러 가지 디러닝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 학습을 했으면 결정적으로는 월동 작물의 이제 수확량, 생산량을 추정하는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주 특별자치도 이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대한 사업이 이제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목표가 5G 기반의 이제 제주 글로벌 드론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래서 제주 전역에 대한 드론에 관련된 부분, 5G 기반의 이제 드론을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허브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를 위한 이제 멀티 드론 여러 가지 다수의 이제 다양한 이종간의 이제 드론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제 허브 구축과 이제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드론 활용 서비스를 이제 상용화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제주도의 이제 드론 산업을 확대하는 것이 이 드론 자유화 구역에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서비스 모델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다양한 서비스들 배송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농작물들을 이제 감시하고 그리고 수확량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고 해양 오염에 대한 이제 감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주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개인적이긴 하지만 이제 SWT를 분석을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인구 밀도가 매우 낮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육지보다는 자유로운 비행 공력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모든 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환경들도 매우 이제 수려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매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주도의 이제 지자체의 이제 강력한 추진 의지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되어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지난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고 이에 따른 이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주도의 이제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하나의 어떤 크다란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광과 같은 그리고 환경과 같은 고부가 드론 및 이제 UAM의 운용 환경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로 약점을 보면 일단 어려운 접근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기 위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사실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배로 와야 되는데 저희 같은 2019년, 20년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드론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배를 많이 이용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그게 왔다 갔다가 이틀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접근성이 가장 위크니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드론 산업에 관련된 어떤 이제 육지와는 다르게 이제 산업 기반들, 그러니까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부재하다는 게 또 하나의 매우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드론과 관련된 어떤 항공 전문직이 이제 부재하다는 것. 그러니까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육지보다는 훨씬 더 이러한 전문 직군들이 이제 부재가 되고 매우 심각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우 지자체가 이제 강력한 추진 의지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지자체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주도가 2019년, 20년도에 실증도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들어서 다른 타 지자체 뭐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아니면 성남이나 이런 지역들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이런 실증도시 사업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른 지자체의 이 드론에 관련된 이제 도전들이 사실은 매우 크게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동안 이끌었던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이제 맡고 있던 공무원들이 다 교체가 되면 아마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아마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문제고요. 그리고 위크니스와 마찬가지로 스라트도 마찬가지 지역 드론 관련한 어떤 기업의 부재가 가장 매우 큰 사실은 단점이 위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제가 2020년도에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실증 사업을 하면서 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배재성 교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회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컨퍼런스 주제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세 분의 연사와 JIBS 강석창 국장 모시고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강청몽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본부장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발표를 세 분이 했고요. 이제 또 토론을 위해서 같이 한 무대에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JDFF 오늘 행사가 5회차입니다. 5회차인데 5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JDFF가 시작되기 전에 드론하고 UAM이란 부분의 용어가 굉장히 생소했을 텐데 이제는 생활권 언어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친숙하게 와 닿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22개국에서 아마 420개 정도 작품이 나왔고 그중에 70%가 해외 감독님들의 작품입니다. 그럴 정도로 JDFF가 성장을 했다라고 제가 5년간 지켜본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미래항공 모빌리티의 어떤 리얼리티, 소위 말하는 이제 현실성, 얼만큼 빨리 우리 앞으로 올 건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JIBS의 강 국장님께서 취재 기자시기도 하고 또 제주에서
관련된 정책을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리얼리티 얼마큼 빨리 우리한테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JIBS 보도국의 강석찬 국장입니다. 저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드론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날릴 줄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래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해서 그 느낌들을 좀 전하겠습니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에 다른 지역에서 방송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고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이런 PC 통신을 거쳐서 인터넷에 접속을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처음 접한 단어가 뭐였냐면 IMT 2000이라고 2000년대 돼가지고 휴대폰으로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터치하면서 인터넷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여러 번 뉴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보도국장이 저를 불러서 야 이거 밖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다. 황당한 얘기라고 한다. 그만 만들어라. 뉴스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꿈 같은 얘기인가 해서 뉴스를 안 했는데 2011년 돼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2017년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으면서 그때 20년 전 얘기가 현실이 다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고 TV 보고 인터넷 주문하고 태블릿 PC 나와서 터치스크린 하고 그래서 저도 드론을 볼 때 드론? 그냥 날리는 거지.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 15년 14년 정도에 드론 택시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게 될까? 그리고 그때 당시 저한테 취재를 하지 말라고 했던 보도국장의 나이가 된 지금 역시 저도 드론 택시는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동안 IT 기술이 발달했고 또 2016년에 IT 그 드론 택시 기종이 한 6개 정도였는데 지금 한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발전했고 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 싶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IMT 2000이라는 기술이 20년 지나서 현실이 됐기 때문에 저도 드론 택시는 2015년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2025년 상용화는 안 될 것 같고 2035년쯤 되면 여기 계신 중에 몇 분 정도는 드론 택시를 한번 타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제주에서 느끼는 체감 지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배 교수님께서 산업 전반 또 이제 실제 이제 드론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본 실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광국장님은 똑같게 그 실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가 될 건지는 사실은 이제 봐야 되고 제가 예측 뭐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몇 년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조심스럽고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인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드론하고 UAM하고는 틀리다는 거. 뭐냐면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지만 UAM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드론을 가지고 UAM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UAM은 항공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제주도 오시면 다 한국 비행기 타고 오지만 현재로서는 UAM을 개발하는 단계가 이제 항공기를 개발하는 단계랑 똑같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반 드론을 만들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제 그냥 뭐 날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판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이제 그 개발 과정이 이제 자동차나 뭐 다른 거랑 또 틀린 과정이 있고 왜냐하면 항공기는 첫 번째가 세이프 그러니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피해가 인적 피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 체계 중에는 가장 엄격하게 지금까지 70년 넘게 그 체계가 개발되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UAM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게 이제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런데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JUAM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현재 이제 보면 그 단계가 저희들이 경험으로서 단계는 조금의 더 아까 전에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35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장별리 사님 아까 특허를 보면 결국은 기술 성숙도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특허에 대한 어떤 개연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특허의 경향으로 본 실현성 한번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죠. 평소에 저도 이제 그 항공우주 쪽을 전공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 드론의 어떤 기술적인 특허, 그 다음에 이제 UAM의 기술적인 특허 이런 것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항공공학을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 항공기 설계할 때 이제 fail safe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고장이 나더라도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fail이 나더라도 safe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설계를 할 때 이제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처럼 만약 고장 나면 이 선은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안전할 수 있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개념이 당연히 UAM에도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게 이 사람이 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허들이지만 탈 수 있으면은 다 탑니까? 예. 저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 타더라도 좀 타서 안락하고 소음도 좋고 편안하고 이런 걸 타지 그냥 이제 이동만 하기 위해서 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UAM도 이제 날 수 있고 그걸 인증받고 뭐 상용화하고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운행했을 때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아주 친근하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기술도 개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드론 산업 정책과 이제 보안 발전 사항이라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좁혀서 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국장님께서 현장에 현재 계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주도의 어떤 주요 드론 정책들 아마 취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지역 주민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드론 산업 쪽 정책 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귀결되는 게 결국 제주형 UAM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드론 특구 조성 사업이 뛰어들면서 2020년 11월에 드론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밝힌 게 드론 산업 육성이 아니라 드론 택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청정과 제주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의 모델이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초기 UAM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글로벌 투자사인 모건스탠리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2040년에 세계 UAM 시장 규모가 한 2천조 원까지 되고 이게 해마다 한 20% 성장하고 그 시기가 되면은 국내 UAM 시장 규모가 한 13조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16만 명 돼서 이 자료만 놓고 볼 때 당연히 제주에도 이 UAM 사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워야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핵심 산업을 잡은 것 같고요. 그런 배경으로 해서 일단 2025년에 전국 최초로 제주형 UAM을 띄우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캔코아 에어로프레스하고 처음 드론 기체 가져다가 시험 비행을 했고요. 또 그 일주일 전에는 KUAM이라는 컨소시엄하고 거기에는 그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하고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컨소시엄인데 거기랑 컨소시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델을 찾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운항 모델이 우도에서 성산일출봉 가는 관광코스 하나, 그 다음에 가파도 송악산에서 출발해서 가파도 거쳐서 마라도 가는 하나, 그리고 어리목에서 출발해서 윗서름 거쳐서 백록담을 보고 오는 이렇게 세 개의 관광 노선의 드론 택시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안정성이 입증되면 실제로 도심에서 교통수단으로 쓰겠다는 게 지금 현재 오영훈 도정에서 갖고 있는 드론 육성 정책의 방향입니다. 지금까지가. 네, 장비를 제 네, 말씀.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변리사지 않습니까? 그럼 변리사는 기술 개발한다기보다는 이제 개발된 기술을 권리화하는 거죠.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도 관련 소식을 많이 듣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에 가서 다양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키워서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딱 고등학생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증 사업이라는 게 모의고사거든요. 모의고사를 계속 봐요. 규칙을 정해서 점수를 잘 받죠. 성공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을 실제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특허가 비단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나와 있는 것도 사실 활용 안 되는 특허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다른 데가 이제 기술 특허 많이 했어요. 근데 제주도는 없어요. 근데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드론을 활용한 뭔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드론에 관한 비전을 기술을 개발하고 뭐 이런 쪽보다는 드론을 활용해서 제주도가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제주도만의 비전이다. 그런 쪽으로 좀 관점을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아쉬운 게 그겁니다. 저도 이 실정 2년 동안 19년, 20년 사실 뭐 여담으로 제가 2004년도 5년도에 거의 제주도에서 살았거든요. 풍력 때문에 연구소에 있을 때 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사실 19년, 20년 저희 학생들이랑 이제 드론 실증 사업 때문에 와서 비행한다고 해서 엄청 오래 뭐 2주 동안 있은 적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증 사업을 하면서 곧 이제 딱 표현이 맞으신 게 이제 곧까지 딱 했는데 안타까운 게 저는 뭐냐면은 거기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적용을 그러니까 실증은 말 그대로 실증이거든요. 끝났으면 이거를 실제 우리 생활 행정에 쓰기 위한 노력이 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 갑자기 드론을 실증해서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UAM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UAM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UAM이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완성하기가. 산업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해놨던 거는 사실 더 키울 수 있는데 그거를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은 늦었기 때문에 제주도보다 2년을 늦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어느 정도의 실증을 통해서 선점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년 다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선점 위치를 저는 까먹었다고 생각해요. 드론 쪽 분야에서는 아무리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기업은 아니더라도 이제 외부에서 왔지만 그 실증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써줘야 되거든요. 사실 아까 그 갱생이 모자반을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으면 사실은 그거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업체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그냥 거기서 섰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 만약 해서 2019년, 20년 실증 사업했던 결과를 어떤 하나의 상품화했다면 코로나 시국에 드론을 가지고 무인 배송하는 시스템들을 충분히 해서 제주에서 그걸 활성화시켰다면 엄청나게 주문량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가서는 제주가 어떤 드론 배송의 최선지가 최적지 그다음에 가장 앞선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노력 관심도 없었고 그냥 드론에 대해서 얘기가 쑥 가라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매번 모든 사업들이 실증만 하고 그다음에 업체들 줄 세워서 연구비 지원 주고 받은 기업들은 그거 가지고 인건비 해결하고 나서 실증 끝나면 다 접고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비슷한 류의 컨퍼런스를 했었고요. 그 전에도 계속 해왔는데 지금 그게 연계되지 않는 부분, 실증으로 끝나버리는 부분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전국 단위의 사업을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고 결과물들을 보면 충분히 성과가 있다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않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의지라든가 또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작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는 비단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많이 나왔던 뭐 이렇게 도심 배송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나왔는데 마찬가지 그 해당 사업자들도 그거를 본인들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주춤거리는 부분들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만의 문제는 결국은 생산 기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베이스가 돼야 특허도 나오고 그게 기술로 가고 그게 지역의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뭐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께 저 여쭤볼 건데 교수님이 지금 한국항공대학교지 않습니까? 네. 위치가 어디죠?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제주도에서 실증 사업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고양시에서도 안 했는데 제주도에서 어떻게 사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고요. 저는 이제 사실 태양광 쪽에서 워낙 오래 이제 사실 연구를 해왔고 제 연구 주제로서 관심사로서 이제 사실 시작하다 보니까 뭐 멀티콥터가 대세인 드론 쪽 이쪽 바다 이쪽 그 영역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태양광 이용해서
뭐 에너지 필요 없이 그냥 12시간, 20시간, 24시간씩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체를 개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 분야에서 쓸 데가 있어서 사실 요청을 받은 거지 제주도를 내가 가보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서 사실 제주도 와서 2년 동안 하긴 해서 뭐 그 좋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고양시에서 비행하는 것보다는 제주도가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서울 주변에서는 비행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뭐 이제 청와대가 나왔으니까 고금방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거의 모든 지역이 이제 제한구역, 금지구역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주도는 특별한 영역,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항이나 몇 군데 군부대 빼고는 날릴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2020년도도 이제 이렇게 일주를 했거든요. 제주도 전체를. 그 4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매우 편해서 저희들은 사실 좀 많이 했었던 거고, 뭐 특별하게 이제 제주도가 이런 거는 좀 아니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고양시도 드론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어떤 형태로든 보면 교수님께 아마 항의 전화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저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증 사업도 해봤고 현지 취재를 통해서 아까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씩만 이것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변호사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친환경 분야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제주가 있다. 왜냐? 제주는 들어오려면 배 말고는 다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엄청난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탄소를. 기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고 제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출한 탄소를 중화시키는 노력을 뭔가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뭔가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그런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굳이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좋은 어떤 먹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실제 이제 어떤 업을 하는 사람이 보는 건 다릅니다. 기술하는 사람은 기술은 잘 알아도 그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주에는 제주만의 어떤 그 커뮤니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콜라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런 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창업이나 이런 생태계 측면에서도 아마 조금 고민하실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꾸준한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순간에 사실은 제조업이라는 거는 단순간에 키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데리고 오려면 사실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많은 재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조업이 좀 어렵다 그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운영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쓸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증을 했지만 실증이 아니고 그걸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할 정도로 가게 되면 그걸 한번 이제 시작이 되면 그게 자꾸 확대가 될 거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제조업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뭐 너무 또 보다는 제조업을 너무 집중하지는 말고 서비스도 제조업이 어려면 서비스 분야를 이제 더 활성화해가지고 오게 하는,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했었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계속 얘기했던 UAM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UAM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아껴두긴 했는데 아마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그 교수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UAM 아까 제가 발표 자료를 할 때 일부 발표를 했지만 비행체를 만든다는 것, 그 과정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상용 서비스를 지금 타고 다니시는 이제 그 항공기들이 아시겠지만 자동차보다 더 안전한 거는 다 아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이 어떠냐면, 그래서 제일 처음, 그러니까 뭐 뚝딱 만들어 가지고 나 이거 인증 주세요, 그러니까 허가하게 비행하게 해주세요 하시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이제 그 회사가 이 비행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계획이 서면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부터 다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날개를 만들다 그랬을 때 그 날개에 이제 어떻게 그 설계를 딱 도면을 만들잖아요. 그 도면을 어떻게 만들었냐 너. 그거부터 이제 그 가망 인증 당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 같으면은 미국 항공 연방 항공청이 됩니다. FAA라고 그래서 그 FAA에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한테 나 이렇게 비행기 만듭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갖고 오라 그래요. 설계도부터 갖고 오라서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다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증, 그러니까 안전 기준을 다 만족하게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계도부터 해서 그 다음에 만들고 제작하는 단계에서 너 제작 자료대로 했냐 다 확인하고 지상에서 시험에서 이거 맞냐 맞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플라이 테스트, 그러니까 비행 시험을 하게 되고요. 날아가는데 진짜 안전하냐 하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일단은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라고 이제 딱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단계가 또 있거든요. 생산을 하는 거 관련. 그러니까 한 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10대에서 100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100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 또 허가해준다. 그게 끝나면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이제 사람을 태워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비행을 운송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 운송 사업 해라. 또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일반 항공기는 최소 6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그 보잉 마시는 이제 뭐 그 되게 대형 여객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객기 10년 넘게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UAM이라는 거를 드론으로 접근하시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항공기로 접근. 지금은 아까 전에 변리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조건들이 지금 현재 항공기보다는 조금 낮게 되긴 하지만 안전 기준 자체가 그렇지만 결국은 항공기 그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다 맞추지 않는 순간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가긴 가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건드린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는 비행체를 만든다는 게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고 필시련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은 상당한 기간과 예산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네, 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제가 그 궁금한 게 말씀하십시오. 2025년에 제주도에서 UAM 드론 택시를 상용한다는 게 그러면 물리적으로 허가받고 인증받고 하는 기간상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제 발표 자료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기업들 몇 군데는 벌써 10년 전에 시작했던 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2년 내에 3년 내에 이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도 시험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냥 시험에서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시험하기 전에 날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시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할 거라는 절차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런 만드는 기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이걸 또 이 사람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해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또 실험하는 거라서 그런 기간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만약에 개발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2년 내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을 비행체 기준으로만 지금 대부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드론 택시 뭐 용어는 어떻게 불릴지 모르겠지만 UAM이라는 게 서비스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만 있다고 나갈 수 있는 도로를 갈 수 있는 게 차가 있으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신호책이 있어야 부딪히지 않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뭐 주유소도 있어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할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가 다 조성이 돼야만 실제 그게 런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너무 지금 비행체가 돼 안 돼 매몰돼 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발 뒤에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또 소홀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리사님이 이제 기술적인 거 제가 자꾸 이제 특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특허의 경향성을 보면 기술 수준도 알 수 있고 모자란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까? UAM 쪽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허와 연관돼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UAM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특허를 보려면은 이제 좀 특별한 검색식을 짜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UAM이 기체 만들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UAM을 탄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상은 저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제 페일이 날지 정말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그거를 잘 준비하고
이제 그걸 특허 권리화하고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뭐 항공 운송 사업을 했던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UAM에 맞는 그냥 그것만의 뭔가를 개발하는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기체의 어떤 안전성 이런 걸 떠나서 실제 어떤 이제 안전한 기체가 들어왔다고 쳤을 때 이걸 이제 어떤 사업자가 운행을 하고 이랬을 때 이제 사고가 일단 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급합니다. 기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특허 관련한 거는 한번 앞으로 그런 UM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그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이제 핫한 분야의 산업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제가 이제 JDFF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술은 시간이 가면 가다듬어지고 성숙도가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만큼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중의 수용성이에요.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타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사실은 산업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까이서 친근하게 와서 계속적인 어떤 그 접근을 통해서 피부로 와닿게끔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자꾸 기술적으로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취재 현장에서 봤을 때 드론 택시라는 게 지금 뭐 저희도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드론 택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긍정,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좀 취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드론 택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취재해 본 적은 없고요. 일단 저는 이 드론 택시 UAM 사업이 지금 뭐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가 뭐 전문 인력이 없고 전문 업체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건도 있고 그다음 정책적인 부재도 있고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제주에서는 1990년대 초에 관광 헬기가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운행했는데 1992년도에 관광 헬기가 서귀포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광객 1명이 죽고 11명이 다쳤었는데 그 이후에 30년째 관광 헬기가 다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택시 관광용 형태로 시범 운행하게 될 드론 택시에 대해서 일단 제주도민들의 저변에는 추락할지 모른다. 헬기도 떨어지는데 드론이 과연 사람 태워서 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만약 시작했을 경우에 드론 택시 분야에서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때문에 발전 속도가 더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잡고 가서 안정성을 다른 지역보다는 더 심어줘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벌써 20년, 거의 30년 전에 UAM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 치면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그러지만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실제로 UAM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뉴욕 쪽에서 미국에서 했었고요. 뭐를 했냐면 헬리콥터를 했어요. 그 UAM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아시겠지만 공항하고 이제 도심 간의 운항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UAM이었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사실은 뭐 제일 처음에는 지원책이 있으니까 하다가 지원책이 끊기면서 이제 거의 적자가 나고 그리고 그것도 중간에 또 사고가 한번 나면서 사실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드론이 이제 뜨면서 UAM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아까 국장님하고 똑같은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이제 UAM도 사람 타는 거랑 사람 타지 않는 거랑 사실 저 개인적으로 드론 택시라는 단어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람 타는 거랑 사람 안 타는 거랑은 이건 완전히 천재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타서 그게 이제 그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밑에 지상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이거는 진짜 크나큰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저희 나라에서 더 심하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안전성을 관가하면서 쉽게 접근하다가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면 저희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이제 분명히 UAM은 이제 미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접근하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산업 자체가 거의 완전히 처음 다운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 그걸 걱정해서 저는 되게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책 입안자들도 좀 많이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뭐 많은 말씀들을 드론 또 UAM 또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말씀을 이제 나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장이 제주다 보니까 제주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뭐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신산업 분야고 아직은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미지의 수가 너무 많고 지금의 기준으로 단정돼서 된다 안 된다를 바라보는 것도 뭐 물론 이제 나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행되는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기술의 성숙도라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대중의 수용성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차근차근 이제 현안 과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다행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단위의 그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다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의지가 있는 건 저는 좋게 보거든요. 지자체가 중앙정부하고 가는 부분에서 어떤 흐름을 같이 타면서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면 나름의 좀 성과가 있을 건 분명하고 제주가 지역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관광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변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화시키는 형태 이런 형태로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좀 다가갔으면 좋겠고 뭐 사실은 이제 언제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이 큰 의미가 없는 게 분명한 거는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결을 시키고 싶습니다. 저 준비된 시간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UAM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끝나서 저 자료 옮겨서 저희랑 날밤 새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은 저 준비된 자료를 여기서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JDF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항공 모빌리티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이만큼 진도가 나갔다라는 걸 꺼내놓고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5회 제주 국제 드론 필름 페스티벌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